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좀 더 늦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분기점인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 어제는 사실 큰 흐름에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이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같이 조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영상의 순서는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의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대로 좀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난 관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은 지금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상방 돌파가 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눌롱을 보겠다. 그리고 눌롱을 보는데 떨궈주면은 롱 진입하기 좋은 타점이 나올 거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는 강세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강세 조정의 흐름은 시간의 개념과 조금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지난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롱 힘이 강했고, 그리고 강한 롱 힘이 어느 정도 힘을 썼기 때문에 하단으로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생길 거다. 롱 힘이 잦아들었죠, 여기에. 오르는 폭들이 줄어들고 다이버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숏이 진입이 될 거다. 숏 진입이 들어오면 이걸 얼마나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쏟아내릴 때는 당연히 숏이 불리하고, 근데 이 쏟아내림 조정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틴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서 롱이 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단기적으로 채널 안에서. 그리고 이 채널이 완성되고 난, 최초의 채널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는, 이 채널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는 상단 그리고 하단이 올 때마다 롱숏의 공격이 시작될 거다. 롱숏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끌리게 된다면 점점 유불리가 바뀐다. 여기에서 고점 갱신이 났지만 고점 갱신 나고 빨리 날아가지 못하면 하방 압력이 생겨서 또 하단으로 갈 거고, 그리고 여기 하단에서도 빨리 뚫어내지 못하면 상단으로 갈 거다라는 내용이었죠. 그게 롱과 숏의 입장에서의 유불리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디의 포지션이 어디의 심리가 좀 더 유리할지를 보고 베팅하고, 그리고 내 포지션이 잡혀 있다면 내 포지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유리한 방향으로, 심리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반대의 입장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쫄리면 반대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한 번씩 고민해보는 게 매매를 잘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 심리를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뭐 되게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빨리 좀 전달드리고, 저도 지금 뭐 영상을 찍는데 좀 다른 일을 할 게 있어서 다급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빠르다 싶으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대응은 제 기준에서 롱숏을 다 갖고 있었죠. 여기서 롱 갖고 있었고 여기서 숏 갖고 있었는데 숏 치고 계속 분할익절하면서 내려왔다가 여기가 고점 로스가 나가면서 이제 저는 로스가 터졌습니다. 로스가 터지고 이후로 쭉쭉쭉 빠졌어요. 쭉쭉쭉 빠지는데 흐름 자체가 여기 고점 찍고부터 그냥 계속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에 숏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좀 점점 끌어지는데 팍팍팍 깨지 못한다면 숏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입장으로 점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평단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숏을 유지하고 있고 후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명확한 조금 더 트리거가 발생된다고 하면 숏을 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제가 매매를 여기 채널을 그려놓고 채널 리테스트 이탈한 다음 리테스트 들어올 때 여기서 숏 진입을 하고, 살짝 내려왔을 때 반익 반본, 평단이 요 정도 됐으니까 반익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로스가 터지고, 그리고 재진입을 했지만 민기적거리는 걸 보고 여기서 숏 진입을 하고, 이거 잠깐 들어오는 큰 리테스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숏 로스 짧게 잡고 숏 트라이 하고 쭉 빠졌을 때 이쯤 나갔을 때 반익, 그 다음에 여기 나갔을 때 추가 20% 나가고 다시 재진입하면서 익절 로스가 나갔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봉 갱신이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55분,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봉 갱신입니다. 시간봉이 자체가 이 안에서 채널 안에서 마무리된 걸 보여주는데, 볼게요.
시간봉 자체가 여기에 안에서 마무리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11시 봉 갱신이 되면서 이 채널 안에서 봉마감이 되었고 꼬리 달고 장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쇼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드릴 때도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지금 한 번 터지고 두 번째 숏 매매를 했는데 이것마저 터진다면 세 번째 트라이는 조금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트라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 히스토리에도 다 남아있고 저희 채팅방에도 다 있는 내용이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저는 요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고점 갱신을 많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탈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쇼트라이, 여기에서 쇼트라이, 여기 반익 반본 터지고 또 반익 반본하고 딴짓하고 있는 사이에 터졌는데 이렇게 장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뚫리게 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서 트랩을 준 것도 있는데 재진입했다는 건 결국은 여기가 트랩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가 트랩이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가 이 과정 중에 제일 강한 저항이었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여기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가더라도 여기선 저항을 한번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비비다가 단박에 뚫어버렸다. 그래서 이건 좀 싸하다고 느껴진다. 여기에서 바닥에 트랩을 만들고 걸릴 자리에서 안 걸리고 싸하게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쯤에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에다가 이건 좀 싸한 느낌이 든다. 이게 찐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트랩 주고 사실 올라오면 찐반이면 보통 상단까지는 때리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트랩이라고 봤을 때 상단까지는 좀 열려있다고 보기도 보지만 그 상단을 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자리에서 저항받고 눌린 다음에 간다고 하면 요거는 찐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단박에 뚫어버렸으니까 이거 찐반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는 의구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 안에서 이 채널 내에서는 뭔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좀 이상하다, 싸하다 정도의 근거로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그래도 여기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불탈 근거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롱만 그냥 홀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점을 갱신하고 채널 상단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찐반이다, 이제 출발한다, 3파가 출발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이만큼 또 눌리는 걸 보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도 시간의 개념을 조금 들여볼게요. 고점 갱신하고 빨리 가지 못했고, 고점 갱신하고 빨리 가지 못했고, 고점 갱신하고 빨리 가지 못하고, 심지어 이탈까지 만들어냈다가 트랩을 만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이 제 기준에서는 마지막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라는 건 강세 조정을 살려서 큰 장대를 뽑기 위한 마지막 기회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기회가 되려면, 그리고 강세 조정을 살려서 다음 공격 롱의 입장에서 공격을 한다면 여기는 앞에 패턴을 맞춰 봤을 때 뒷 패턴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 말은 보세요. 그 말은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저는 여기가 2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사실상 여기에서 끝나거나 여기쯤에서는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 끝나고 계속 이 상황에서 강세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이 강세 조정으로 진행되었으면 이후에는 이 강함보다 더 큰 강함이 나온다는 이런 징조인 거잖아요. 강세 조정은 그런 징조인 거니까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다음은 당연히 강력한 상승이 동반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서 빨리 강하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래 횡보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좋지 않아 보이고 강세 조정 후에 큰 추세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달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가 보여졌기 때문에 숏들도 덜 들어왔을 텐데 시간이 만약에 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세 아닌가? 이거 왜 빨리 못 가지? 진짜 강하게 가야 될 장대를 뽑아야 되는 자리인데 왜 못 가지? 라고 생각하면 숏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존의 롱홀더들도 여기에서 익절을 날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못 가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트랩까지 만들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서 왔는데,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시 하단으로 내려온다면 여기는 또 한번 깨질 강력한 위기가 된다. 그리고 강세 조정을 만들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 롱친 부분들이 손절나는 물량, 그리고 추가 숏들을 치는 물량들이 더해져서 꽤 작지 않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꽤 작지 않은 하락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범위의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전에 방에다가 브리핑을 좀 남겨드렸어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오전에 브리핑을 남긴 부분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차트에도 대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이버를 잡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고점을 높여오면서 왔는데 다이버가 잡힌 모습 느낌으로 이 자리는 좀 크게 죽을 가능성도 꽤 보이는 자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패턴상으로 볼 때 강세 조정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단을 뚫어내면 아주 강력하게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 상태에서 버티다가 상단으로 뚫어내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못 가면 하방으로 크게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겠죠. 그죠?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위든 아래든 큰 변동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 브리핑이 이제 아깝게 한 7시 반쯤? 한 8시쯤 안 돼서 제가 남겨드린 브리핑이고요. 이 11시 좀 넘어서 11시 반쯤 남겨드린 브리핑이네요. 위로 돌파가 나고 강세를 살려서 장대를 뽑으려면 이 자리는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지켜내야 여기에서 자리를 깔고 장대를 빨리 뽑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강세 조정을 동반한 큰 상승의 조건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많이 끌리면 안 된다. 아까 직전에 설명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여기 자리에서 오래 끌리면 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장대를 뽑아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눌리지 않아야 한다. 많이 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건 여기에서 시간이 끌려야 된다. 더 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지켜주면 좋겠다. 지켜주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금 만들어낸 첫 하락을 재갱신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변곡 패턴이 된다. 다이버 고점 갱신, 다이버 잡혀서 떨어졌고 다시 한번 큰 봉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고점 갱신 하지 못했으니 다이버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한 번 더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서 제트라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이버가 잡히는 형태처럼 나왔고, 또 갱신이 일어났지만 또 한 번 여기에서 이런 식의 계속 천장이 만들어지는 형태, 결국은 이거는 변곡의 형태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가지 못한다면 변곡 패턴이 작용되어서 꽤 큰 하락이 나온다 생각한다. 꽤 큰 하락이 나온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요 정도 범위의 하락이 요런 정도 크기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굉장히 크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제 생각에는 7% 정도 구간이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빨리 가지 못한다면 하방 압력이 점점 강해져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걸 대비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눌림 롱을 볼 거다. 그리고 최대치는 눌림 롱을 볼 거다라는 내용이고, 제 생각에 최대치는 수렴 진입 상단이라고 봅니다. 작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롱을 우선적으로 볼 테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를 진입하지 않는다면, 이걸 깨서 캔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눌러서 올라가든 한 번 더 내려와서, 그러니까 패턴으로 따지면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A, B, C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든 어쨌든 여기 채널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이유는 2파의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 저점 깨지 않는 상태에서 수렴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올라가든 저는 주요 자리들을 모색하고 롱을 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추후 관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빨리 가지 못하고 이 강세 조정을 살려서 상승하지 못한다면 한번 힘을 모으고 다시 가야 될 텐데, 힘을 모을 자리, 걸릴 자리라고 본다고 하는 자리는 요 정도, 한 61K 정도 초반대, 여기 직전 꼬리들이 몰려 있는 자리들이라고 보이고, 그 이후로는 반등을 줬는데 이게 찐반이지 못해, 시원시원하지 못해 보여. 그러면 한 번 더 숏 친 다음에 여기 채널 상단, 이 삼각수렴 상단에 온다고 하면 한 번 더 롱을 치겠다. 여기는 찐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서도 빨리 가지 못하고 다른 무빙들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이게 그럼 삼각수렴이 아니었나? 혹은 더 큰 삼각수렴으로 보이나? 라는 걸 판단해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하고, 현재의 기조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아직도 강세 조정이 유효하다고 보인다. 강세 조정을 살려서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장대를 뽑아내고 상승을 달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면 꽤 큰 범위의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꽤 큰 범위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뭐 한 요 정도 이런 자리들에 걸릴 수 있겠는데, 여기 혹은 뭐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로 대표적으로 보이면 두 자리 정도, 61K 초반 혹은 삼각수렴의 상단, 이 저점, 2파 시작점이라고 보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삼각수렴의 상단 정도에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그쯤까지도 저는 롱이 우세되고, 아직 이제 찐반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큰 범위에서의 관점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롱 위주의 매매를 할 거다. 아직도 롱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좋아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자면 여기 갖고 있는 것들 롱 갈 거고, 알트들 날라갈 거니까 알트 매매하면 또 롱 많이 먹을 게 있고,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여기든 와서 롱 트라이 한다고 하면 추가 비트부터 알트까지 추가 롱 매수를 들어갈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쫄릴 필요가 없고 대응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좀 중요한 자리인 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흐름이나 중요한 캐치들은 사실 방에다가도 브리핑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방에 오세요. 솔직히 진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지금 막 실시간으로 항상 할 수 없고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관점이 이 흐름에 따라서 디테일한 요소들이 바뀔 때마다 영상을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방에 오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아까 브리핑도 7시에 올려드리고 11시에 올려드렸는데 영상 부랴부랴 찍는다고 해도 12시인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에 많이 오시기 바라고,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면. 그리고 뭐 관점 보는 것도 있지만 같이 매매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오시면 좋겠고, 방은 안내는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링크도 있고 비번도 있기 때문에 뭐 입맛에 맞게 카톡이든 텔레든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오늘 좀 중요하겠다. 보통 요즘 금요일날 조정이 좀 많이, 금요일날 무빙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에 아다리를 맞춰가지고 지금 여기에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에 대해 양쪽 중요한 자리에서 딱 주차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대응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 돼버렸어요. 빨리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내용은 20분 동안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에 꼭 이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해하시고 매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리더라도 쫄 필요 없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반응해 주시면 더 열심히, 더 많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